평생 건강할 것만 같던 우리 부모님, 이제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면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도 아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부모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분들 정말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부모님이 아프신 것과는 별개로 마음 한켠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걱정이 한 가지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돈 걱정입니다. 병원비 얼마 나올지, 간병비는 또 얼마나 나올지, 더 나아가서 장례식 치를 때는 또 얼마나 나올지, 상속세,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지, 이런 돈 걱정들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이어지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돈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가장 가까이에서 정리해드리는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보통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검진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CT라든지 뭐 MRI를 찍게 되고, 이제 암이든 치매든 이런 병이 생겼다고 진단을 받죠. 여기서 가장 먼저 진료비, 검사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만약에 이전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을 들어놨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수천만 원, 거의 1억 넘게 병원비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간병인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월 평균 간병비가 대략 37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간병비가 부담이 돼서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 뭐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시는 케이스들도 종종 봤습니다.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좀 주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뭐 안타깝지만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상속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정말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피상속인 통장에는 현금이 정말 단 1원도 안 남아 있고, 그리고 자녀 중에서는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있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투병 생활이 정말 오래되셔서 이미 부모님이 갖고 계신 현금은 다 쓴 지 오래고, 자녀는 이제 퇴직하고 부모님의 간병을 도와주느라 상당히 심신이 지쳐 계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면 형제 간에 또 감정 싸움이 조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정말 성심성의껏 부모님을 모셨는데 누구는 또 바쁘다고 좀 뒷전으로 밀리기도 하고, 사실 양쪽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형제 간 갈등이 시작이 되면 상속재산 분할 가지고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예전에 유학 비용을 다 대줬다느니, 뭐 사업할 때 아빠가 도와줬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귀신같이 나오거든요. 정말 누가 각본이라도 써놓은 것처럼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지만 이제 부모님과 이별하는 시간이 다가오셨을 거예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신 뒤에는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하신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해보시면 되고,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요즘은 후불제로 당일 가입이 가능한 상조 회사들이 있습니다. 상조를 안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장례식장에 바로 문의를 하셔서 장례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체감상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1000에서 한 150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신고를 하면서 장례 비용으로 거의 3천만 원 정도 쓰신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상조에 미리 가입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장례식을 마무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상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가입한 상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차량이나 식대, 그리고 일 도와주시는 어머님들 인건비,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장례 비용 부담이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례 절차에 들어간 비용들에 대해서는 꼭 영수증을 지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장례 비용은 1000만 원, 납골당이라든지 요즘 많이 하시는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는 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니까 절세의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사실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랑 더불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이건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모르는 부모님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예전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시골 땅이 있었는데 이걸 잊고 사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스톱 서비스는 꼭 신청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뭐 부채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략 윤곽이 나왔을 건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세금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 재산이 5억, 10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프기 전부터 미리미리 세금 상담을 좀 받아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특히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뭐 13억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늦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뭐 2달 이내에는 꼭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갖고 계신다면 취득세는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취득세도 상속세랑 동일하게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고 이제 납부도 하셔야 되고 등기도 쳐야 되니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상속과 관련된 뭐 절차라든지 절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부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거겠죠. 특히 돈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싶다고 해도 현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둔 사람만이 큰 걱정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